안녕하세요. 권중광 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월 2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27일 목요일입니다. 어젯밤에는 편안히 잘 쉬셨습니까? 이제 명절이 며칠 안 남아서 아주 시장 가면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고 또 차가 많이 움직여요. 거리 보면. 그래서 이제 명절 전에 경기가 좀 많이 좀 활성화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주 기쁜 것은 정권 교체를 부르짖는 우리 국민들, 정권 교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우리 애국하는 우리 우파 보수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그 윤석열 후보가 여러 군데서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하는 중에서 뭐 거의 1등으로 지금 현재 굳혀가고 있습니다. 이제 선거는 이제 뭐 40여일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요. 이제 2월 13, 14일 날 이렇게 양일간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하면 2월 15일부터 선거운동이 들어갑니다. 며칠 안 남았죠. 이제 구정지나면 금세 이제 등록해가지고 선거 들어가는데요. 정권 교체에 대해서 그동안에 뭐 김정인 그 총괄 대표,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 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아주 국민들이 마음을 졸였었는데 잘 풀려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홍준표 의원이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간혹 윤석열 후보 가족대에서 자꾸 씹는 소리를 해서 아주 인상이 찌그러집니다. 지금 모든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해서 이 좌파 정부에서 정권을 찾아와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정치했다는 사람들이 자기 밖으로 챙기려고 내밀락 하는 거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정치계에서 아주 몰아내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 인천의 서구에 의원 3선했죠. 이학재 의원 아주 참 열심히 합니다. 인천을 각 곳을 다 다니면서 뭐 어려운 부분 무슨 시장 무슨 뭐 박물관 항만창 뭐 섬에도 뭐 백령도 무슨 소청도 다 다니면서 정권 교체를 해야 이 나라가 산다. 정권 교체다 그래가지고 많은 데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이학재 의원 참 열심히 합니다. 100일 장정해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70일 정도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열심인데 국민의 힘에 있는 의원들 100여 103명이 되는 사람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정부가 잘못하고 대장동이 뭐 수조원 뭐 몇천억을 해 먹게 만했다 모았다 무슨 사람이 4명씩이나 극단적인 사태를 하는데 특검을 부르짖고 머리를 삭발하고 단식하는 이런 사람들 하나 없는 의원들 온실 속에 사는 의원들 이 사람들 정치인 맞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경 없는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잖아요. 국민들이 만들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하여튼 그래도 다행히도 인천에는 이학재 의원이 열심히 다니는 걸 보면서 아주 기쁘고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래서 이학재 의원에 대해서 오늘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학재 의원 여러분들 아시죠? 서구의 검단위 출신이고 또 아주 젊고 아주 힘이 넘치는 아주 자신감 넘치는 의원이죠. 그 이학재 의원이 다니면서 곳곳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그 대화하고 또 그거를 이제 그 윤석열 후보 캠프에다 또 공약으로 또 올리고 뭐 이렇게 하는 일을 하는
이학재 의원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학재 의원은 애당초 윤석열 후보 처음에 그 대통령 후보를 나온다 할 적에 거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거기에 상임 특보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캠프가 차려지게 되니까 거기는 거기 지역에서 할 사람들이 해라. 나는 인천 지역에 나가서 윤석열 후보의 분신이 돼서 발로 홍보하고 발로 표를 얻고 발로 유권자를 만나면서 나는 그거에 총매진하겠다. 그래서 100일 정장을 선포하고 다녔었습니까?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런 가운데서 제가 이학재 의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 인천시에 고쳐야 될 점, 해야 될 점, 필요한 점 이것을 발표를 한 걸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게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가 발표를 좀 한 겁니다. 등굣길 보행자 우선 도로로 만들자. 보행자 우선 도로를 만들자. 지금 뭐 인천에는 학교가 있는 그 근방에는 자동차도 시속 30km로 제한됐잖아요. 30km로. 그래서 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속도 위반 딱지를 띄는 분도 많아가지고 저에게 불평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학교 근방에는 좀 그 시속을 줄이고 속도를 줄여서 학생들이 다치는 일이 없어야죠. 그네들이 학생들이 이 나라를 짊어지고 이 나라의 정말 일꾼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어렵고 힘들지만 참아 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등굣길 보행자 우선 도로로 만들자. 그 다음에 아주 이거 좋은 얘기예요. 강화 계양 고속도로 조기 착공해야. 계양에서 지금 현재 서구 쪽에 지금 현재 검단 신도시, 검단 그 택시 개발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통해서 강화로 고속도로 계획이 있는데 그걸 조기 착공해야 된다.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그 전에 제가 보니까 검단에서 글로 그 강화를 가고 강화에서 한강을 건너서 저 춘천 고성까지 가는 그런 국토 계획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강화 계양 고속도로를 조기 착공해야 아주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 실질적 생계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북한 이탈 주민 실질적 생계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북한에서 그 탈북해서 그 목숨 걸고 그 고생하고 중국인들 피해 다니고 뭐고 해서 한국에 넘어왔는데 자유를 찾아 넘어왔는데 한국에 오니까 모든 게 2등 아니에요. 한국의 문화도 잘 몰랐어. 한국의 풍습도 잘 몰라. 생활 방법도 잘 몰라. 그래가지고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국에 살다가 못 견디고 도로 이북으로 탈북해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자유를 목숨 걸고 찾아온 그네들에 대해서 생계대책을 실질적 생계대책을 세워야 된다. 아주 그 이학재 의원 아주 꼭 필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 야구박물관과 테마파크 조성. 인천 야구박물관. 예, 좋습니다. 제가 인천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그 당시 인천고등학교하고 동산고등학교가 아주 전국에서 고등학교 때 고교 야구 청룡이 이런 거 했잖아요. 그쪽에 우리 서울 운동장 동대문에 있는 서울 거기 운동장에 가서 동대문 운동장에서 전국 고교 야구 대회 하게 되면 가서 응원도 다니고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인천은 원래 야구 고향입니다. 야구 고장입니다. 야구 우승한 데가 인천이었습니다. 동산 인고 그 당시에 인구는 원래 야구 역사가요. 인천고등학교를 그 배다리 옆에 있던 인천고등학교가요. 율목동에 있는 거 그게 일제 시대 때 진 겁니다.
그래서 인천엔 인천고등학교가 가장 오래된 학교입니다. 지금 현재 2022년도면은 지금 현재 2000 그러면 122회 122회가 나갔네요. 그러니까 역사가 가장 오래된 학교가 인천고등학교입니다. 근데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이 그 인천고등학교에 야구를 가르쳤어요. 야구를. 그 당시에 120년 전에 보통 야구를 했어요. 그래서 야구의 역사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오래된 데입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는 이 야구 뭐 우리 반대항도 좀 하고 그런 거 했습니다만 인천 야구박물관과 테마파크 조성 조속해야 된다. 아주 좋습니다. 인천 고등학교는 그 야구 박물관이 그 학교 자체에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 이거 저기 저 석바이그 사거리 아래 인천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옮겼는데 여기 있습니다. 인천 내항을 시민품으로 돌려줘야 한다. 인천 내항이 있잖아요. 인천 시내 가운데가 들어있는데 제2도크 들어오면 인천 내항이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건 시민품으로 돌아줘야 된다. 그 다음에 택시업계 상생의 혁신이 필요하다. 상생의 혁신이 필요하다. 요즘에 택시업계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는 이유는 뭐 버스가 이제 환승제가 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자가용이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러나 그래도 택시는 전에부터 우리 시민의 발이 아닙니까? 버스와 택시는 우리 시민의 발로 노릇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생의 혁신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수출 정부 지원 대책 확대해야. 인천엔 중소기업체가 많습니다. 뭐 서구만 해도 중소기업체가 한 2,000개 되니까요.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소기업의 수출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 대책을 해야 된다. 그 지원 대책이라는 것은 뭐 금리 점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국의 그 수출기를 트는데 그런 쪽이라든지 그 중소기업의 그 아이디어 창출하는 데 대해서 관해서 관심 갖고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필요한 조치입니다. 아주 시기적절한 그런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을 위한 휴게 공간을 마련해야. 환경미화원을 위한 휴게 공간을 마련해야. 환경미화원 그 거리에 나와서 청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관에서 구청장으로 있을 당시에 그 환경미화원들이 그 새벽에 나와서 4시 5시 나와서 그 거리를 쓸지 않습니까? 그쪽에 밤늦도록 이제 술 마시는 사람들이 그냥 달려가다가 미화원들을 그냥 쳐가지고 다치고 뭐 사망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참 그 위험한 직종에 계신 분이고 또 먼지도 많이 나고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이 있어서 거리가 깨끗해지고 거리가 우리가 보기에 아주 산뜻한데요. 물론 뭐 월급 받고 합니다만 그 환경미화원들 그 당시에 제가 일찍에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거 보험을 들어주자. 그래서 전국에서 제가 최초로 우리 그 서구에 있는 환경미화 그 당시는 한 130명 정도 됐는데요. 환경미화원들의 그 안전보험을 갖다 단체로 들어줬습니다. 그거 들었더니 다른 구에 저 부평구에 최은기 청장 그다음에 남동구에 뭐 김영모 청장 연수의 신원청 이런 청장들이 나보고 서구에는 말이지 그 미화원들 그냥 그거 왜 그거 안 해도 되는데 그 보험을 들어가지고 그냥 자기네 보험력이 미화원들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럼 어떡하냐 안전하고 다치는데 그야말로 생명이 중요한데 그 당신들이 보험 들 수 있으면 우선 들어주지 그러냐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리 서구가 미화원들 보험을 들고 다른 구가 하나씩 해서 이렇게 시차를 두고 뭐 또 1년 후에도 든 데도 있고 그래서 들고 그게 전국으로 그게 확산돼가지고 지금 전국이 거의 다
미화원들 보험이 들어있습니다. 안전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 생각하니까 이제 이거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미화원인데 제가 그 당시 구청에 나오기 전에 퇴임하기 전에 미화원들 중에서 몇 사람이 사망한 사람도 있고 다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 혜택을 받아가지고 가족들이나 보험 그 미화원들이 아주 좋아했죠. 아, 권중환 청장이 진짜 미래를 내다보는 앞서간다. 그때였습니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환경미화원을 위한 휴게 공간을 마련해야 그 휴게 공간을 구청 산하든지 아니면 그 시설공단에 그 여백이 있는데 이런 데를 미화원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미화원들이 또 그런 데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미화원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있는 쪽에다가 그 휴게 공간을 좀 만들어주는 것도 그분들에 대한 이해우고 대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현재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저 모여서 아침에 출근해서 뭐 일을 옷 갈아입고 일하고 뭐하고 하다가 그냥 옷 툭툭 털고 뭐하고 그냥 이렇게 옷 다시 갈아입고 집에 가고 아니면 그냥 이불치에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을 위한 휴게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아주 아이디어입니다. 그다음에 인천 청년청을 신설한다. 인천 청년청을 신설하자. 인천시청 산하에다가 청년청을 부서를 늘리자. 청년청을 만들자. 그런 얘기입니다. 인천에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 청년들이 자라서 이 나라를 끌어나갈 주인공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네들이 휴식하고 정보교환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자기 아이디어도 보일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청년 전문 청년청을 신설해야 된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인천항만공사 관리권 인천으로 이관해야. 인천항만공사 관리권 인천으로 이관해야. 제가 그 90년도에 인천 시의원으로 있었는데요. 구청장 하기 전에 시의원으로 있었는데 그쪽에 우리 그 시의원들이 부르진 게 그거였습니다. 인천에 항만이 있는데 그 항만청 관리권을 인천으로 넘겨야 된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인천에 들어오는 세수 수입도 많고 거기 항만청에 나오는 사람들이 복지라든지 그다음에 위생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인천시가 신경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근데 지금 현재 그게 항만청에서 모두 다 들어가는 바람에 인천시와는 지금 현재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지방자치는 시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인천 항만청 관리권을 인천으로 정부가 이관해야 된다. 지방자치 시대에 맞게끔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인데 역시 국회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보는 저기가 시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예. 그것도 필요한 조치입니다. 맞습니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꿈 짓밟지 말라. 무주택자. 전에 서울의 아파트 값이 공으로 올랐을 때 저희가 방송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현대건설 출신이기 때문에 건축 토목에 대해서는 좀 잘 알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집을 2채, 5채, 10채, 20채씩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데요. 그런 분들 때문에 물론 자본주의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분들이 투기 목적으로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집값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집 수를 따지면 세대 수고 집 수고 따지면 집이 모자르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집 없는 사람들 많으면서도 집값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제 주장은 무주택자에 한해서는 정부가 융자기를 터줘요. 그 돈 많은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융자를 뭐 60% 그런 거 하지 말고 70% 80% 이상이라도 그러니까 융자기를 터줘서 집을 마련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투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 공간이죠. 가족이 사는 거지. 그러니까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지 마라.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학재 의원 역시 국회의원 출신은 역시 보는 눈이 달라요. 지방의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지방의 이 기관장들, 구청장이나 시장들이 보지 않는 눈을 국회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외에도 지금 현재 많이 이 이학재 의원이 제가 주장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중앙당으로 또 올려서 이제 선거 공약, 대통령 선거 공약에도 이제 들어가게 되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학재 의원이 발빠르게 이렇게 하는 것은 인천 지역 발전과 또 이 나라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그런 계기고 그런 아이디어고 그런 자기의 입장이 매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인천시내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 이학재 의원 잘 모르시죠? 내가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예. 여기 이 사진. 이 사진이 이학재 의원이 국회의사당 그 앞에 거기서 천막을 치고 그때 단식할 때입니다. 그때 단식. 그때 19일인가 20일인가 했죠. 그때는 저도 거기 가서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만 이학재 의원이 그때 단식이 뭐냐? 글쎄 패스트트랙 아닙니까?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서 검찰 위에 또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려고는 여당이 아닙니까? 공수처 만들어서 그거 만들려고 패스트트랙 태우려고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결정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걸 반대한 거 아닙니까? 그걸. 그래서 공수처는 만들면 안 된다. 대통령 사과하라. 그 취재하라 해가지고 단식 농성을 했잖아요. 그 단식 농성하다가 너무 오래 단식하다 보니까 쓰러지려고 막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지금 부축해서 이거 나경원 의원 같은데 이거 나경원 의원인데요. 나경원 의원이 손을 잡고 이렇게 내가지고 이거 앰뷸런스로 병원으로 이제 실려가기 위해서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의사당에서 말하는 이학재 의원의 얘기고 또 우회도 이학재 의원이고 또 대정부 질문할 때 또 하는 것이고 이게 이학재 의원입니다. 천막의 농성 그때 단식할 때 기자회견 오는 것 같은데요. 이게 그래서 그쪽에 천막 이게 천막이고 천막 안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그때 기자회견입니다. 저희들이 그때 각제도 여기 그냥 가만히 이렇게 이러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학재 의원 건강도 챙겨야 앞으로 더 큰 일, 좋은 일을 많이 할 텐데 이러다가 건강 해쳐가지고 앞으로 큰 일을 못 하냐. 그러니까 꼭 건강 좀 챙겨야 된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여튼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정권 교체에 앞장서는 일하는 이런 분 우리 인천의 이학재 의원 같은 분 이런 분이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학재 의원이 이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 공유를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오늘 방송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습니다. 이학재 의원 힘내시고 정권 교체에 앞장서시고 앞으로 이제 40일 남았습니다. 이학재 의원이 그렇게 노력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그 대가는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보답이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이학재 의원이 잘했습니다. 이 윤석열 후보 이 캠프에서도 이학재 의원 같은 사람들을 모든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내려가서 그래서 이학재 의원 같이 정권 교체를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윤석열 후보를 홍보하고 해서 압도적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활기찬 아주 기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보겠습니다.